지금 상황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저희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투표지 부족 이 처음에 이제 송파구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이 크기가 커지면서 이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가동이 되다가 딱 걸렸구나. 그래서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시위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개표소가 뚫리게 돼버리면은 투표함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꼬리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개표를 다 했기 때문에 중단 못한다. 이딴 식으로 선관위가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개표소를 지키는 분 송파구에, 그 다음에 투표소를 지키는 분, 서울 선관위를 지키는 분, 이렇게 네 가지 스팟이 나눠져 있었는데 누가 이긴 건 상관없이 어쨌든 이거는 지금 개표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종이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행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없습니까? 투표지가 부족해서 14곳에서 투표가 스탑이 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의심이 되는 겁니까? 투표용지를 뽑아놨는데 본투표율이 심상치 않고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보수표가 많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투표지들을 빼돌려서 뭐 장난질하다가 걸린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요. 애초에 투표지를 적게 뽑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18년에 이미 지방선거 투표율이 60% 이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요번에만 60%를 찍은 게 아니라고. 2022년에도 50%, 2024년 총선 67% 투표율, 2025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80%에 가까운 육박한 투표를 찍었기 때문에 요번에 송파의 유권자의 50%만 용지를 뽑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했는데 서울에서 뭐 하다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사고가 났어요. 얘네들이. 오세훈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지만 애국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투표함을 지키고 부정선거 하면은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중단이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나마의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세훈이 이기면 장땡이 아니에요. 오세훈이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준석이도 개표 중단하라더만. 이준석이 개표 중단하랬으면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준석의 논리는 뭐냐면은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를 보면서 투표를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리 편에 붙어야 돼. 이거는 이때까지 부정선거 부정했었던 보수 내의 인사들도 이것만큼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슈라고. 이거 안 고치면 2028년에 더 악랄하고 더 세고 더 교명방법 씁니다. 이것들. 이거는 구구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제도를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다시 살리자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선거 치르면서 당대표가 선관위에 쳐들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중앙선관위 쳐들어가서 항의하고, 근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서울선관위에 가서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서울선관위에 갔어요. 서울선관위 갔더니 중앙선관위 가서 얘기해요. 참, 이것들. 야, 선관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했더니 윗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윗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걸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이거 화가 나지만. 근데 너희만큼은 그래서 안 돼. 이 자식들아. 서울선관위에서 제가 이게 정말로 뒷목 잡았던 게 대답을 안 해요. 이게 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막 삿대질하고 김희채고 막 책상 치고 막 윽박지로 소리 질러도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위원회로 소집하는 거래. 위원회 소집할 거는 물어보니까 또 한 30분간 입 닥치고 있어. 쪼으니까 1시간 뒤에 나지막하게 중앙선관위에서 허락을 해줘야 말 수 있다. 이러고 자빠졌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던 국회의원들도 요번에는 다 이거는 미쳤다면서 탄핵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내더만. 이겼으니까 장땡이다 막 덮고 가자 이래버리면 상당히 곤란해버리고, 이게 서울 지역뿐만 아니고 인천, 화성, 부산까지도. 전라도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데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안 일어나죠? 광주에서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왜 보수 쪽 유리한 곳만 나오냐고. 그렇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엽기적인 후보가 4명 5명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있는 투표지도 본 게 지금 사례가 단톡방에 돌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이제 목격에 해당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중 투표가 가능했다,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 신분증 다른 걸로 투표가 가능했다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지방선거는 그냥 전국적으로 저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부 다 가까스로 졌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선관위가 깨끗하게 했을까? 서울 선관위가 저러다가 걸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깨끗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만큼의 잉크만 떨어져도 그냥 전국을 다 발본색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결했어요. 2021년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한 게 바로 독일의 선진성이란 말이에요. 베를린주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다 몇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유효하게 투표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조건에서 투표했거나 외부 영향 없이 투표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의 자유,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죠. 이거 정확하게 어제 우리한테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외부의 영향 작용했죠. 야 지금 민주당 이긴다. 개표 결과 봐라. 출구조사 나왔다. 민주당이 압승한다. 민주당으로 뽑자. 외부 영향 있었죠. 빨리 투표하고 갈 수 있었는데 남들보다 훨씬 많이 기다렸죠. 부당한 조건이죠.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간 사람이 있겠죠. 베를린주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비가 걸렸을 경우에 깔끔하게 재선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투표용지가 없어서 집에 돌아갔다? 그것 자체로 선거를 리셋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신성한 참정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야. 오세훈이 이긴 거는 그나마 부정선거를 이것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투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감시원들이 이렇게 붙었을 때 변수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봐야 되는 거지. 오세훈이 이겼기 때문에 장땡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로이터 통신, AP, 외신들도 지금 투표 부족 사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부정선거가 자행됐지만은 이때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없었어요. 3.15 부정선거에도 투표용지 부족은 없었다고. 너네 그 종이는 뭐 했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너네 그 종이는 뭘 했냐는 거야. 투표지 부족이 아니라 투표지 빼돌리기를 하다 걸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성남 개표소에서 안산 투표지 한 장 발견된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성남 개표소에서 안산 투표지가 발견됐을까요? 거리 멀잖아. 저는 이거 투표지 갖고 장난질하고 배달하는 애들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인들이 나서가지고 투표하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선진적인 기준에 맞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한 곳이 썩었으면 다른 데도 썩었어요. 중앙선관위 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용비리 뭐 처벌받은 사례 있어요? 이것도 부정선거 하다가 걸린 거 저거 뭐 사무총장들 처벌받은 사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 잡았겠다?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조사라고 했었던 국정원장도 조사받겠다? 윤통도 지금 뭐 탄핵돼서 감옥 갔겠다? 서울만 망가진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망가졌다는 관점으로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을까?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급으로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이것들이 설계해놓은 투표율 추정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투표용지를 떼서 장난질을 한 게 아닐까, 만들어낸 게 아닐까. 성남 개표소에서 안산 투표지가 발견되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생해서 소리 지르고 경찰 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투표지들이 과연 정말로 얌전하게 잠자고 있다가 나에게 온 것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기표해서 막 찍어내서 여기저기 돌리고 부족한 데 쑤셔놓고 이러다가 요번에 잠실에서 걸린 걸까, 강력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서 뭔 짓을 하다 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려다가 안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계산 가능하니? 단 한 사람이라도 투표권이 박탈됐다라면 이 선거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 국민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기 투표권을 박탈돼야 되는 겁니까? 몇 시간 기다리다가 인내심을 갖고 투표한 분들도 있겠지만 개표 방송을 보면서 투표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서 투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황이 지금. 민주당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거. 어제 국힘 주장 따라서 개표 중단과 재투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야 정청래, 너 텃밭에서 만약 이런 일 일어났으면, 너 마포구에서 이런 일 일어났으면 너 이런 말 할래? 선관위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거 연기와 재선거 사유 해당 안 된다라면서 내빼고 걸리면 죽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이재명 측 같은 경우에도 투표용지 사태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재명도 선관위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서울 선관위도 중앙선관위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대답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노태학이가 5개월 전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깊이 인식하면서 문제점을, 이번 선거가 한층 발전돼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야 노태학, 뭘 뒤에서 철저히 준비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 노태학이는 이미 부정선거 카르텔과 때려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노태학이가 대법관 시절에 뭘 유효표로 인정했죠? 투표관리관이 도장에 아예 없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해준 인간이 바로 선관위원장 노태학입니다. 중앙선관위에 가서 노태학이랑 면담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시간 동안 이제 담판을 주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노태학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왜? 노태학이 여기서 이건 만약에 개표 중단하다가는 이재명한테 죽거든.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 실시하는 순간 이거는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서울도 재선거 했으니까 딴 데도 해보자 이렇게 혁명 같은 물결이 날 거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만큼은. 그래야 다른 지역도 해보자라는 물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관위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오염된 선거입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저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장도혁 대표가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선거 불복으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거는 불복하는 게 맞아요. 과정이 이렇게 오물덩어리인데 이게 단발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선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경북, 대구, 경남 이기고 서울만 가져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기이한 선거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북, 대구만 지키고 나머지 다 졌어요. 그죠? 이때까지 우리 총선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보면은 보통 서울을 이기면은 충북, 충남, 강원까지 다 이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울산도 이기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는데 서울에서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싸워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어떤 작은 디딤돌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어쨌든 간에 이김으로써 이재명이가 지금 국민들의 신임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마련된 건 맞다. 세 번째로는 보궐선거에서 세석을 추가했어요. 근데 요번에 지방선거가 참 오묘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은 부산에서 한동훈의 승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더러운 위장전입 논란과 수상한 단톡방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입마이가 배지 날아가도록 선거법 위반 배지 얼마 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없었다라면 저는 이 정도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충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윤용근이라는 충남의 이런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승리로 있었다고 저 보고요. 장 대표가 만약에 무너지고 당대표 사퇴를 했다라면 더 극악무도한 친한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또는 한동훈 자체가 비대위원장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역 판세가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면은 선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겼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선언을 하고 그냥 묻지마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발생할 겁니다. 왜? 이재명을 내세웠던 평택을의 김용남 날아갔거든요. 이재명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하는 하정우 어찌됐든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밀던 조국도 날아갔어요. 지들끼리 싸우던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벌써 올라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재명이가 지 닮은 덜 떨어진 인간 찍었기 때문에 졌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 내부에서 저는 반드시 장동혁 사퇴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지금 벌써 김용태가 어제 떡밥을 던졌죠. 유이동 같은 존재가 들어오는 게 제가 굉장히 탐탁치 않다 생각하는 게 한동훈을 좋아하고 유승민계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보궐선거에서 한 자리 더 했지만은 우리를 찌르는 칼날이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럼 오세훈이가 지금 당선이 됐지만은 오세훈을 따라다녔던 배현진을 비롯해서 뭐 진중권, 김재섭 이런 사람들이 승리가 자신들의 공로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이런 힘겨운 싸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 이재명을 공격했고 끝까지 버팀으로써 보수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고 한동훈을 제명시킴으로써 그나마 당원들을 붙들어 놓은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요번에 저는 무조건 연임을 해야 된다. 연임이 뭡니까? 그냥 자신의 임기를 지키는 거예요. 당대표 임기 2년이거든요. 조중동이 대놓고 한동훈 베이비시팅하고 말이죠. 부정선거가 작동되고 말이죠. 선관위가 배째라고 누워버리고 말이죠. 이재명이라는 자가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고 말이죠. 중국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을 우리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궐선거를 한번 짚어보자면 대구의 이진숙 당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윤용근의 원내 입성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김태규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윤통 밑에서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김태규, 윤용근, 이진숙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 3명이 들어옴으로써 단순히 개헌을 막는 정도의 카드가 아니라 원내에서 좌빨들이랑 세게 붙어줄 수 있는 3명의 전사가 들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그마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싸우고 전진하고 투표하고 감시하고 씹었다 보면은 뭐 하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권과 언론과 눈 감고 잠들어 있었던 국민들을 깨우는 효과도 있다라는 거예요.